안녕하세요. 이슈 미팅입니다. 여러분, 2020년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숨가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멈춰섰던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류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겨우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믿는 지금,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긴장 섞인 눈으로 지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름은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인도 대륙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전염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그리는 궤적을 따라가 보면 인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1998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 니파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농부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본 뇌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치사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40%에서 최대 75%에 달했으니까요. 니파 바이러스는 파라믹소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쉽게 말해 동물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바이러스죠. 숙주는 과일 박쥐입니다. 박쥐가 먹다 남긴 과일 혹은 그들의 배설물을 통해 돼지가 감염되고 그 돼지와 접촉한 인간에게 전염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변이에 따라 1%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보세요. 니파의 치사율은 그 수십 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석 과학자였던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과 치료제 부재로 인해 R&D 블루프린트 우선순위 질병 리스트에 등재된 가장 위험한 병원체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동물을 거쳐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의 인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의 케랄라주는 니파 바이러스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까지 주기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왜 하필 인도일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거주지가 확장되면서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감염되거나 가족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의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등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서서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인도의 복잡한 기차역이나 국제공항을 통해 대도시로 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도의 경제 수도 뭄바이나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이 상주한 벵갈루루에서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그 시나리오는 단순히 인도의 재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 국가, 중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약 3,4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경이 삼엄하게 통제되는 듯 보이지만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경제적 혈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물자가 오갑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여권을 검사하지도 않죠. 오직 숙주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조용히 잠입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큰 위협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가
중국의 거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유입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입니다. 이것은 과연 소설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곧 마주할 현실일까요? 흔히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사이에 두고 총칼을 겨누는 국경 분쟁의 현장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관계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정치가 세운 장벽은 높지만 경제와 생존이 만든 길은 그 장벽 아래로 깊고 넓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두 나라의 국경 구조를 보시죠.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 중 하나인 약 3,488km의 실제 통제선 LAC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지만 이곳을 오가는 것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교역로, 그리고 현대의 비공식적 물류 이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니파 바이러스의 1차 숙주인 과일 박쥐의 이동 반경에 주목합니다. 박쥐에게 국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인도의 박쥐들이 먹이를 찾아 국경 너머 중국 남부의 운남성이나 광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는 생태학적으로 충분히 예견된 시나리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통한 전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와 중국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파트너입니다. 2023년 기준 인도와 중국의 양자 무역액은 1,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가 수입하는 완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이며 중국은 인도의 거대한 IT 인프라와 원자재를 필요로 합니다. 인적 교류는 매달 수만 명의 비즈니스맨, 기술자, 유학생들이 두 나라를 오갑니다. 물류 허브인 인도의 첸나이나 뭄바이 항구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상하이나 광저우로 향합니다. 만약 인도 케랄라주의 한 공장에서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동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중국 심천으로 출장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파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4일에서 14일, 길게는 45일에 달합니다. 공항 검역대에서 열이 나지 않는 무증상 잠복기 환자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인도발 바이러스 소식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사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이 도시 봉쇄와 경제 마비로 이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보건 안보 전문가인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처럼 인구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지역 간의 연결성은 전염병의 슈퍼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특히 니파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는 단 한 명의 유입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치명률을 가졌다. 실제로 중국 남부 지역은 인도와 기후 및 생태 환경이 유사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때 토착화될 환경적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죠. 인도 콜카타의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미처 인지되기도 전에 중국의 광저우로 흘러 들어갑니다. 광저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변이를 일으키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 체계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의 끝에는 중국과 인적 물류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국경은 막을 수 있어도 공기는 막을 수 없고 경제적 교류를 끊는 것은 자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연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통로라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만약 니파 바이러스가 중국의 관광객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길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가로지른다면 그 다음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운명 공동체라 불릴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이 어쩌면 바이러스에게는 최고급 레드카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비자 입국 확대와 입국 절차 간소화가 그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그 수치는 다시 가파르게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니파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최대 45일에 달하는 긴 잠복기입니다. 인도나 중국 남부에서 감염된 여행객이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천공항에 내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해 명동의 거리로, 강남의 성형외과로, 전국의 유명 관광지로 향할 것입니다. 잠복기 동안 그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른 난제를 던집니다. 국내 감염병 역학 전문가인 A 교수는 최근 보건 포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검역 체계는 주로 발열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처럼 잠복기가 길고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한 경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이동 동선을 100%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하며 입국 전후 검사 의무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도착한 뒤에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파 바이러스는 생물안전 등급 4등급 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는 치명적인 병원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도의 격리 치료와 실험이 가능한 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입니다. 니파의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으로 독감이나 코로나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선 병원 응급실에서 니파 환자를 단순 감기로 5인의 일반 병동에 입원시킨다면 그것은 의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합니다. 단 한 명의 유입 환자가 병원을 거쳐가며 수십 명을 감염시키고 국가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 치사율 약 35%의 2배에 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발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발생. 두 번째 시나리오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 중 무증상 감염자 포함. 세 번째 시나리오 의료진이 방호복 없이 환자와 접촉.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 인구 집단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지금 우리의 방역 체계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차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떨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염병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톱니바퀴, 글로벌 공급망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할 때 그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 식탁과 일터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립니다. 전 세계 복제약 생산량의 20%를 담당하죠. 만약 니파 확산으로 인도의 주요 제약 클러스터가 폐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약품 공급에 당장 비상이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IT 아웃소싱의 허브인 인도의 벵갈루루가 멈춘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서버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체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도의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방역 당국은 2025년 9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급 감염병이란 에볼라, 탄저병과 같이 치사율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입국자 집중 검역을 통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발생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Q코드를 활용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법의 표준화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이미 니파 바이러스 고유의 유전자 검사법을 확립하여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확진 판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원헬스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동물과 사람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해외 유입 야생 동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니파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다소 엇갈리면서도 일관된 경고를 보냅니다. 싱가포르 듀크 마이너스 앤 US 의과대학의 림파 왕 교수는 최근 발표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주된 경로인 코로나19와 달리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당장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높은 변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람 간 전파력이 강화된 변이가 등장할 위험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우수하여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단 한 명의 유입만으로도 사회적 공포와 경제적 기회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 특히 잠복기가 길어 검역망을 빠져나갈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니파 바이러스에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WHO는 니파를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내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과한 한 명의 여행객이 니파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국가와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는 것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대신 팩트를 마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파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위협의 정체부터 인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0%가 넘는 치사율, 백신과 치료제의 부재. 이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은 분명 우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를 가장 먼저 병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혐오와 가짜 뉴스였습니다.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입니다. 이는 감염 사실을 숨기게 만들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학적 팩트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인도나 중국을 잠재적 오염원이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 파트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이러스에겐 국경이 없듯이 방역에도 국경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와 개인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우선 디지털 검역을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유입 가능성 예측 모델을 강화하고 입국자 추적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물안전 4등급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치명적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 전용 병상과 연구 시설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인도, 중국 보건당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여행 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생 지역 방문 시 가축 접촉을 피하고 날과일이나 가공되지 않은 대추야자, 즉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니파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기 접촉 감염병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백신입니다. 해외 방문 후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다면 병원을 즉시 찾기보다 1339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추가 전파를 막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중국의 물류망을 타고 한국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이를 초연결 사회의 숙명이라 부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제2의 코로나 혹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니파의 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긴장감을 예방적 투자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보건 안보의 표준을 제시하는 방역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공포는 아는 만큼 줄어들고 안전은 대비하는 만큼 늘어납니다. 니파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과학의 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파도를 넘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슈미팅의 작은 등불입니다.